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따로 옮길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얘가 지금 배경색이 잘 안 보이니까 색깔만 좀 바꿔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div로 모든 태그를 다 바꿔버리래요.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젠코딩으로 이 메뉴 구조 쌓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고요. 바꿔보겠습니다. div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바꾸고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지금 CSS가 적용되던 것들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참 div로 바꿨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속성입니다. 얘도 빼버려도 돼요. 이 href라고 하는 거는 a 태그, 앵커 태그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div한테 들어있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조를 다 바꿨고 CSS가 적용이 되던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그가 달라졌으니까. 우린 지금 태그로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제 네이비랑 섹션 같은 배우들이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div 얘네들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네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가 여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아예 그냥 div한테 이런 네 글자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좀 시켜 나갈 건데, 가장 먼저 얘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가운데로 갔네요. 되는 것 같아요. 또 바꿔볼게요. 네비 대신에 그 div가 쓰였으니까 얘도 바꾸고, 그러면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이런 거 없으니까 div로 또 바꾸고, 뭔가 되는 것 같죠? 다 바꿔볼게요.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바꾸고. 자, 그러면 됐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된 건가요? 지금 보세요. 호버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지 않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이거 호버를 했을 때 나오는 블랙의 영역이 둥글게 깎여 나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가 적용된 거죠. 보더 레디우스가 얘한테 왜 적용이 됐죠? 보더 레디우스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한테 왜 들어갔을까요? 그쵸? 자, 일단 div의 자식인 div한테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얘를 좀 닫아놓고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div의 자식인 div, 얘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잘 먹었어요. 근데 이 div의 자식인 얘네들 또 이 속성을 받아 먹었겠죠. 왜냐면 얘도 div의 자식인 div가 맞으니까. 그쵸? 불필요한 것까지 지금 CSS가 같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심지어 이 div의 자식인 이 div까지도 얘가 먹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div로 다 바꾼 시점에서 CSS를 단순히 이렇게만 바꾸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이걸 고민하셨어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뭐였냐면, 태그가 div로 통일됐죠. 그럼 우리가 특정 자식 관계를 찾아낼 때 지금 여기까지 오면 세부적으로 4번 파고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괜찮은데 얘네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구조는 이 안으로 들어와도 적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태그 대신 선택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도달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는 클래스와 id라는 걸 쓸 수 있구나 라고 오셨어야 이제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클래스를 줄 거예요.
자, 얘는 메뉴 박스 역할이니까 진짜 메뉴 박스라고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클래스에 메뉴 박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메뉴랑 박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만약에 제가 얘를 이 대시로 연결하지 않고 띄어쓰기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클래스명이 두 개가 된 거죠. 그쵸? 얘는 내가 하나의 의미로 사용하고 싶은 두 단어였는데 그냥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이픈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 쓰던 이 카멜 표기법이 됐든 뭐가 됐든 연결을 시켜줘야만 해요. 근데 자, 이거는 관례 같은 거거든요. CSS를 작업하는 그러니까 CSS를 작업하기 위해 지정하는 클래스들은 보통 클래스명에 단어가 여러 개 쓰였다라고 하면 다 이걸로 해요. 다 하이픈 대시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이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더바가 좋으면 언더바로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연습할 땐 여러분들은 언더바가 더 편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하이픈으로 해놓으면요 이 클래스명이 예를 들어 좀 길대요. 이만큼 길대요. 그러면 이 클래스명 밑에 가서 치기 귀찮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복사하겠죠. 자,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지금 대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지금 어디서 끝났어요? 메뉴에서 끝났죠. 그리고 박스 더블 클릭해야 박스가 선택이 돼요. 근데 얘가 언더바로 들어가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한 번에 다 골라줘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 클래스를 이 CSS 때문에 얘를 작업해야 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기도 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따라서 사용하면 돼요. 크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상관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되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더블 클릭 한 번으로 다 선택이 되니까 편하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얘는 메뉴 박스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는 메뉴라는 이름을 줄게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클래스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메뉴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얘한테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클래스 넣었다 다 했다가 아니죠. 메뉴 아이템과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4개씩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만 제대로 다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까지 메뉴 아이템들한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다 DIV라서 좀 헷갈리긴 한데 사실 구조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태그에 클래스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럼 CSS를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까요? 메뉴 박스를 이렇게 점을 붙여서 클래스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를 또 점을 붙여서 해주는데 앞에가 얘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만큼 또 교체해주고 얘한테는 메뉴 아이템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텍스트 건드리는 부분은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만큼이 앞으로 대체된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선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다 됐죠. 이제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지금 얘네가 똑같이 영향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CSS만 들어가 있었어서 이렇게 됐던 거지 사실 영향을 줬을 때 좀 신박하게 이상하게 뒤틀린다의 경우였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완전 깨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사용해서 태그를 호칭하지 않아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처리한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안 바뀌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호버 했을 때 포인터라고 하는 포인터가 아니지 커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한테 포인터를 주게 되면 마우스 올라가면 바뀌어요. 이거 옛날에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CSS 커서라고 치면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종류 엄청 많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해요? 얘는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된대요. 십자가로 나온대요. 얘는 그냥 자동. 그럼 얘는 디폴트, 포인터, 무브, 이 리사이즈. 대각선도 있구나. 신기하네. 저도 이런 거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웨이트 이런 것도 있네요. 저도 얘를 알고 있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쳐보면 다 나오니까. 이걸 굳이 왜 외워요? 자주 쓰면 외워지겠죠. 근데 자주 안 써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기본만 딱 알고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구글링을 통해 지식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호버 이거 안 바꿨군요. 얘도 바꿔줘야겠죠? 이걸로 다 갈아 끼워준 다음에 얘한테 호버 주는 걸로. 이래야 최종적으로 완벽해지는 거니까 상관은 굳이 없었겠지만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태그를 지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얘네를 지우라는 거예요. 최상위 엘리먼트는 누구예요 지금? 얘겠죠. 메뉴 박스. 이 메뉴 박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래스 속성들을 다 지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네를 다 지우게 되면 당연히 CSS도 안 먹겠죠? 정렬 빼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CSS를 주고 있었으니까. 다 지웠습니다. 당연히 안 먹고 있죠. 정렬만 되고 있어요. 정렬은 왜 돼요? 얘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간단하죠? 이 클래스 메뉴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클래스명이 사라지고 이제 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안 남았어요? div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주면 아까랑은 왜 다른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까는 div에 div 이렇게 찾아갔을 때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바꾸면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쵸, 최상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를 다 바꿔도 아주 잘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최상위에 있는 메뉴 박스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얘의 자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div에 div 이렇게 겹겹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로부터 시작한 자식인 div에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다른 애들이랑 겹칠 일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이걸 눈으로 좀 쫓아보자면 첫 번째 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애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들어간 거고요. 얘가 갖고 있는 자식 중에 이 div 하나 콕 집어서 또 들어간 거고요. 얘가 갖고 있는 자식 중에 이 div 4개 콕 집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안까지 파고 들어와서 콕콕 집을 수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1번 문제 풀었을 때 모든 클래스 다 준 거랑 지금 얘 하나 들어가 있는 거랑 누가 더 좋아 보여요? 하나 들어간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클래스를 여러 개 준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쓰기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 때 구조는 이게 최종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만 바뀔 거예요. 클래스명도 메뉴 박스한테만 하나 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div를 앞으로 배울 ul이라고 하는 태그로 바꿀 거고 얘가 li로 바뀔 거고 얘는 a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태그만 바뀌는 거고 이 구조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비로 시작해서 메뉴 박스 걸려있죠? 그리고 ul, li, a, ul, li,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클래스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표다.
우리는 딱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를 할 거고 바로 JSP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도 종료를 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개념 들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올게요. 정답은 바로 열어드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개념 부분이 또 추가가 됐을 건데요. 이거는 제 설명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보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설명을 들어주세요. 뭐야? 뭐지? 다시 열어. 자, UL과 LI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UL이라고 하는 애랑 LI라고 하는 애를 배울 건데 여기에 거의 하나 더 OL까지 배울 겁니다. 근데 사실 OL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얘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아보면서 볼 건데 자, 네이버를 먼저 가볼게요. 이 네이버에서 뭐야? 제가 아까 바뀌었네요 했던 게 이거 보고 바뀌었다고 한 건데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아마 똑같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을 좀 클릭을 했고요. 메뉴를 좀 크게 클릭을 했고 이 안에 보시면 자, 어때요? UL 하나 쓰이고 나서 밑으로 LI들이 쭈루루룩 있죠. 그렇죠? 자, 이 UL과 LI는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리스트 쓸 때 쓰는 거예요. 리스트가 뭐예요? 그냥 쭉 나열된 거죠. 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으로 나열되고 있죠. 자, 이런 메뉴들이 나열될 때 보통 UL과 LI로 리스트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UL과 LI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직접 본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UL과 LI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LI 태그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를 만들지 말고 3개 정도 만들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썼어요. 태그밖에 안 만들었죠. 근데 지금 화면에 뭐 나왔어요? 점 3개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제가 쓴 UL이든 LI든 누군가한테는 기본 스타일이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쵸? 얘네는 지금 심지어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A 태그 같은 거는 만들었을 때 여기에 컨텐츠 안 넣어주면요 화면에 안 나와요. 그쵸? 여기다 컨텐츠를 넣어야만 기본 스타일이 적용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컨텐츠도 없으면서 벌써 나왔죠. 얘는 이런 스타일을 아예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컨텐츠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여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쓰다가 이런 식으로 막 메뉴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메뉴 모습이라고 했을 때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가 카카오뱅크 1차 메뉴도 그렇고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뭐겠어요? 네, 노멀라이즈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기본 스타일이 뭐 사용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지울 필요가 없겠지만 굳이 이 투박한 동그란 점을 우리가 디자인 요소로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노멀라이징 해서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전에 얘가 뭔지부터 좀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컨텐츠를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왔죠?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밑에다가 OL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밑에 li를 3개 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한테도 컨텐츠를 넣어 볼게요. 얘네들은 결과가 어때요? 위에가 ul li고요. 얘가 ol li예요. 둘의 차이가 좀 눈에 보이죠? 뭐가 다르죠? 네,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3개씩 만들었으니까 뭔가 3개가 찍혀 나온 건 맞는데 얘는 그냥 점이에요. 얘는 숫자가 쓰여있죠. 심지어 1부터 순차적으로 늘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는 뭐겠어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 둘은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OL 안 쓴다 그랬죠. OL을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노멀라이징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UL, LI를 쓰는 걸로 거의 굳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OL을 거의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OL이 존재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UL 얘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거, 약간 장보기 목록 같은 거. 우리가 마트를 가서 사과 살 거고 당근 살 거고 고기 살 거예요. 얘네들 순서가 필요한가요? 딱히 필요 없죠. 근데 얘 OL한테 일상생활에서 유리한 거 생각해보면 순서가 필요한 애들, 라면 끓이는 법, 물을 끓인다, 스프를 넣는다, 면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순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1에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UL과 OL의 이름을 보면요, 얘는 unordered list고요, 얘는 ordered list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더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UL은 unordered, 순서가 없다는 얘기고요. OL은 ordered, 그래서 순서가 있다. 딱 이 차이밖에 없어요. 굳이 쓴다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노멀라이징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OL을 잘 쓰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자, 볼게요. 제가 UL을 만들고 나서 li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예요? li들끼리는 형제고요. ul과 li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식이죠.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ul은요, 자식으로 li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li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이 밑에 이런 div가 쓰였을 때 안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텍스트 나오죠. 이거 근데 제대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거 없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기본 꼴조차 갖추지 못하고 나와요. 그렇죠? 얘는 li만 자식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웹사이트를 돌아다녀 봐도요, UL의 자식으로 div, A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i의 자식으로는 어떨까요? li는 이런 제약이 있을까요? li는 없어요. 그래서 li는 심지어 이런 게 가능해요. 자식으로 ul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메뉴, 3차 메뉴 구조가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보면은 이거 하나 꺼내놓고 볼게요. 자, 가장 바깥에 있는 거 내비로 들어갈 거라고 했고, 이거 말고 이걸로 보여드리죠. 이게 낫겠다. 잠깐만요. 아까 계속 한 번씩 보던 여기 보시면은, 자, 내비로 시작했고 ul, li, a까지 왔어요. 그리고 a의 형제로 누가 있어요? ul이 있는 거예요. 이 ul은 li의 자식이겠죠. 그 자식으로 다시 li밖에 못 와요.
그리고 A를 또 자식으로 가진 거고 이 A의 형제로 또 누가 있어요? UL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생각해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내비는 메뉴 박스고요. 이 UL은 누가 되는 거예요? 메뉴 박스 밑에 있던 게 메뉴예요. 그리고 LI가 누가 돼요? 메뉴 아이템이 되고요. A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됩니다. 그럼 메뉴 아이템 텍스트로 형제로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형제로 2차 메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구조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I는 제약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안 돼요. LI가 자식으로 LI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UL이 LI만 자식으로 가질 수 있다고 했죠. LI는 부모로 UL만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LI의 부모로 div, a, li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I의 부모는 UL만 가능한 거고 UL의 자식은 LI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둘이 세트라는 거죠. 얘네 둘은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이게 아닙니다. UL을 썼다? 그럼 LI가 있어야 되고요. LI를 썼다? 그러려면 바깥에 UL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무조건 세트로 써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LI는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태그의 제한이 없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이거 UL LI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I의 자식으로 UL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UL의 자식으로 LI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5, 2. 그리고 여기다가 사과. 그럼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들여쓰기 된 거죠. 자, 이거 우리 유사한 거 어디서 봤어요? 코드펜. 코드펜에서 이 대시 띄고 쓴 거 밑에다가 만약에 이런데 밑에다가 탭 한 번 더 해가지고 대시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크다운에서 이 대시 띄어쓰기 이게 HTML에서는 ULLI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겁니다. 우리가 위키를 쓸 때 사용하는 이 방식. 근데 여기서는 마크다운에 별도로 디자인을 우리가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이 ULLI 형식으로 그냥 리스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내용 정리의 목적이니까 엄청나게 꾸밀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도 꾸밀려면 꾸밀 수는 있겠죠. 네, 아무튼 ULLI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볼게요. 어때요? 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최소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딱 이 상태만 보고. UL이라는 거 지금 처음 배웠고 UL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상태, 현재 상태만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최소 두 가지. 많으면 한 세 가지쯤 돼도 좋아요. 세 가지 정도 되면은 아주 좋아요. 근데 최소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 네, UL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다. 왜?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어디가? 여기가? 좋아요. 이거는 패딩이겠죠? 자, 지금 이만큼 여백 남아있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LI까지 배경색을 씌워놓으면 좋은데 어때요? LI는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얘네가 여기 붙어서 나왔을 텐데 얘네가 이만큼 떨어져서 나왔다는 건 패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만 이쪽에 와서
하나를 적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눈치채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아직 어렵나요? 자, 얘는 오케이. 옆에 뭐 어떤가요?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 여기 원래 그거가 바디가 갖고 있는 마진이었어요. 제가 지금 바디 마진을 껐습니다. 그러면 바디 마진을 끄면 여기도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붙었죠. 그렇다라는 건 뭐다? UL이 마진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UL은 마진도 갖고 있고 패딩도 갖고 있죠. 노멀라이징 하려면 뭐 꺼야 돼요? 얘네 둘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UL의 노멀라이징은 마진 0, 패딩, 얘 바디잖아. 얘는 마진 0과 패딩 0을 주는 게 UL의 노멀라이징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점들이 같이 사라졌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점이 LI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당연히 UL의 패딩이 사라지면은 얘가 붙어버리는 거니까 LI가 얘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점은요, 얘네들은요 LI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점 나왔죠. 이건 LI 겁니다. UL 게 아니에요, 점은. 근데 아까 백그라운드에서는 분명히 LI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얘네가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점은 LI께 맞습니다. 근데 UL과 한 세트라 약간 둘이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UL의 노멀라이징은 여기까지가 맞고요. LI의 노멀라이징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얘를 만들어 놓고 봐야 확실하게 눈에 띌 거니까 LI의 노멀라이징은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애를 논으로 바꾸는 게 LI의 노멀라이징이에요. 지금 점 다 사라졌죠? 이 점이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 때문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UL과 LI를 쓸 거다라고 하면 얘네 둘도 상단에 박아놓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사실 취향인데요.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일하면서 봤던 것도 그렇고 물론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은 이제 노멀라이징 자체를 우리가 코드로 볼 일이 없긴 한데 이제 저의 경험이 말해주는 바로는 얘네들을 이 세 개의 지금 바디, UL, LI의 노멀라이징을 따로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따로 하지 않아요. 자, 바디 마진 0 들어가 있죠. 얘도 겹치죠. 그래서 얘 보통 합칩니다. 합쳐놓고 그러면 UL한테 패딩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패딩을 얘한테 줘요. 그리고요 얘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딱히 바디한테 같이 줘도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까지 묶어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을 여기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바디, UL, LI는 노멀라이즈를 묶어서 해요. 그래서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논을 한 번에 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디한테 그러니까 바디가 마진 0을 하는 건 노멀라이징이라 오케이 알겠어. 근데 패딩형과 리스트 스타일 논 이거 두 개는 바디한테 줘버리면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합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린 해야 되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얘네들에 한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패딩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예요? 여백을 만들고 싶을 때죠. 심지어 안에서 밀고자 하는 여백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러면 패딩 기본값 뭐예요?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백이 필요하면 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논. 애초에 태그 중에서 리스트 스타일이 값이 들어가서 뭔가 정해져 있었다? 그거 LI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그때 또 주겠죠.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 기본값이 위험한 애들은 바디한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얘네들만큼은 딱히 상관이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바디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이럴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다 합칠 노멀라이즈는 더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합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같이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H1부터 H3까지 썼죠. 얘네들 딱 보세요. 이거 하죠. 그냥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거 딱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자, 일단 H 태그는 불록 요소다. 그리고 마진이 있겠다. 그리고 H 태그마다 폰트 사이즈가 들어가 있겠다까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요 정도 있죠. 자, 그러면 H 태그를 내가 만약에 쓸 거예요. 얘도 일반적인 형태로 변화시켜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노멀라이징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H 태그는 노멀라이징을 하고 안 하고가 선택입니다. 내가 애초에 그 헤드, 타이틀을 목적으로 줄 거면 좀 더 글씨가 크고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할 때 노멀라이징을 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H 태그를 노멀라이징을 하면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다 빼버리면 그냥 블록 요소 태그들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H 태그의 노멀라이즈는 폰트 사이즈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진만 빼요. 얘를 이거예요. 마진만 0으로 놔요. 이러면 H 태그가 갖고 있는 이 글자 크기에 대한 속성, 그리고 블록이라는 속성,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H 태그의 노멀라이즈는 보통 마진 0만 줍니다. 그러면 얘네가 누구랑 합쳐질 수 있겠어요? 네, 이 위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H 태그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H 태그는 1부터 6까지 있는 거 아시죠? 6까지 내가 쓰는 거 그냥 다 똑같이 노멀라이즈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진을 끄는 이유는 뭘까요? 마진은 정렬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진은 나를 기준으로 내 밖에 있는 애들을 밀어버리죠. 그러면 이 H 태그가 갖고 있는 마진 때문에 내가 화면에 위치시키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밀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진만 끄는 거예요. 안 밀리게. 우린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 마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우리가 이 밑에다가 글씨를 썼을 때 얘한테 못 붙이잖아요.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래서 마진만 빼는 겁니다. 근데 크기는 내가 목표로 하는 좀 더 큰 거, 이런 걸 원하면 골라서 쓸 수 있게끔 살려두는 거고요. 진짜 크기까지 다 없애버리면 사실 얘를 쓰는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얘를 잘 안 쓰기는 해요. 그냥 div로 해놓고 폰트 사이즈를 줍니다, 보통. 실제로 잘 안 쓰기는 해요. 어쨌든 A 태그의 노멀라이즈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잠시 쉬고 5분에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조금 더 알아보는,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